안녕하세요. 참사랑의 김 교수입니다. 우리 33회 시험 보신 선생님들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많이 걱정되실 텐데 그래도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하셨으니까 우리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 꾸준히 조금만 더 막바지에 힘을 내셔서 준비를 하시면 반드시 시험에서 합격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저희 교육원 선생님들은 지난주 토요일 날 다 오셔서 이 문제를 풀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도 나름대로 다 진행을 하셨던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문제를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노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특성은 1번 경직성의 감소, 2번 내향성의 감소, 3번 유대감의 감소, 4번 의존성의 감소, 5번 조심성의 감소. 네, 정답은요? 네, 정답은 3번, 유대감의 감소. 네, 많이 당하셨었어요? 네, 당하게 되셨어요. 1번 문제를 딱 보시는 순간. 아니, 이런 게 있었나? 유대감이라는 게 있었나? 네. 자, 일단은, 이런 문제는 우리가 노년기 대상자 2에서 심리적인 특성을 묻는 문제잖아요. 근데, 유대감이라는 거 몰라도 답은 반드시 찾을 수 있어요. 기존에 지금까지, 이 심리적 특성을 잘 준비하셨다면.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푸는 거냐. 우리가 심리적인 특성에서 경직성, 내향성, 의존성, 조심성 다 하셨죠. 단어 뜻까지 정리가 되셨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냐. 일단 이 단어를 정리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건 증가. 감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아는 거 4개를 봤더니 증가라고 나와야 되는 감소다. 그럼 전부 다 1, 2, 4, 5번 오답이잖아요. 맞는 건 3번밖에 없는데. 네, 그러면 이렇게 푸셔도 정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내가 유대감이라는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안다면 유대감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에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공통된 느낌. 관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노년기의 노인분들이 좀 내향성을 가지면서 관계 잘 안 하시잖아요. 내면을 중시하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는 걸 싫어하고 관계형성을 좀 덜 하시게 되고 그걸 유대감의 감소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이하 불문하고 3번이고 사실 유대감이란 단어를 교과서에 없어요. 새로워요. 이렇게 말하실 수 있지만 문제의 정답을 찾는 데는 아무 어려움이 없는 그런 문제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령만 잘 아시면. 그쵸? 네, 1번의 문제풀이는 이렇게 진행하시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노인부양 문제의 해결 방안은 1번 세대 간의 소통을 줄인다. 2번 사회와 가족이 협력하여 부양한다. 3번 획일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4번 시설 중심의 돌봄 서비스로 개편한다. 5번 부양 책임을 전적으로 장남이 감당한다. 예, 정답은요?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제가 특강날 노인부양 문제 해결 방안의 내용을 살피면서 여러분한테 드린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나라 노인부양의 문제 해결 방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딱 답에 써있듯이 사회와 가족이 협력해서 부양한다. 자, 교과서에 뭐라고 했냐면 공적 부양과 사적 부양을 병행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공적 부양이 사회에서 만들어준 제도이자 어떤 지원 정책이고 가족이 개인이 사적 부양이 들어가는 거죠. 협력해서 하나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왜냐? 우리나라는 사회보장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나라가 맡아서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소통은 줄이는 게 아니라 소통을 해주셔야 되고 획일적이라는 얘기는 똑같이 해라, 같이 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노인복지 서비스가 노인의 등급에 따라 상태에 따라 각자 개별적으로 맞춤 서비스로 가야 되니까 시설 중심으로 가세요라는 말은 없어요. 네. 그닥 시설보다는 요즘 재가가 더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부양 책임을 장남이 하지 않잖아요. 공적과 사적에 나라와 가족이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학대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노인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하고 심신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은 1번 노인복지관, 2번 주간보호센터, 3번 노인보호 전문기관, 4번 정신건강복지센터, 5번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네, 정답은요? 네, 어렵지 않게 찾으셨을 거예요. 문제의 답이 있죠? 학대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노인이다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학대 피해 노인. 네, 그쵸.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5번입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재원 조달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번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3번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가에서 부담한다. 4번 전체 재원은 보험료와 국가 지원으로 구성된다. 5번 공단은 장기요양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징수한다. 예, 정답은요? 예, 3번이죠. 자, 일단 재원 조달에서 시험 문제 낸 거고요. 자,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15%가 아니라 20%고요. 그죠?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20%가 아니라 15%죠. 자, 근데 제가 특강 시간이든 수업 시간이든 늘 말씀드렸어요. 쉬운 문제 이거 쉽게 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어렵게 내면 어떻게 낼까요? 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외우시려면 시설급여 종류를 외우시는 거예요. 그럼 일석이조 두 개를 다 하시는 거니까. 시설급여의 종류는 노인요양시설 10명 이상일 때 그 다음에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홈, 다른 말로 그룹홈 9명까지. 이 두 군데를 이용할 때는 20%를 내시는 거고, 재가급여니까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인 복지용구를 이용하실 때는 몇 %요? 15%. 이렇게 외워두시면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시설급여 내용을, 재가급여 내용을 종류를 집어넣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좀 외워두시는 걸로 복습을 하도록 하실 거고, 자, 제가 숫자는 항상 외우시고 계셔야 됩니다. 예상 수익의 20%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됐죠. 그 다음에 전체 재원은 3부자 방식이에요. 네, 이 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말하는 거고, 플러스 국가 지원금 플러스 하나가 더 있죠. 그렇죠. 이제 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본인 일부 부담금. 그렇죠? 본인 일부 부담금. 그래서 이 본인 일부 부담금이 지금 위에서 설명하는 15%, 20%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 군데에서 하나, 둘, 세 군데. 3부자 방식으로 우리가 재원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자, 5번은 왜 틀렸을까요?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별도로 징수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에다가 장기요양보험료 퍼센테이지를 붙여서 같이 우리가 징수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5번입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 환경적 상황을 파악하는 평가 방법은 1번 욕구평가, 2번 자가평가, 3번 총괄평가, 4번 형성평가, 5번 효과평가. 네, 정답은요? 자, 이 문제도 이런 게 있었나? 네, 하셨을 수 있어요. 늘 보던 문제 양식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문장을 잘 이해하시면 풀 수 있어요. 문장. 자, 그럼 문장에서 뭐를 찾는 거냐면 요양보호 서비스의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내가 이제 이렇게 서비스 계획을 해야지 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셔야 되냐?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 환경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평가는 그분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서비스를 수립하기 전에, 시행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대상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원하는 욕구를 평가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왜냐면 우리가 이거에 준해서 요양보 업무를 하실 때 매슬로우 욕구에서 인간의 욕구는 1층 심리적, 그죠? 매슬로우의 가장 생리적인 기본 욕구. 그 다음에 안전, 사랑, 그 다음에 뭐 소속, 자아존중, 자아시험 이렇게 올라갔듯이 모든 인간은 원하는 게 있어요. 네, 원하는 거에 맞춰서 서비스를 진행해 주셔야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립하기 전에, 그쵸? 계획을 세우기 전에 신체적 욕구가 무엇이고 심리적 욕구, 사회환경적으로 어떤 걸 원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파악해서 평가하는 것이 가장 질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원하는 게 무엇이냐? 욕구라는 거죠. 답이 1번이에요. 네. 자, 6번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등급 외 대상자에게 노인 체조 게이트볼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은 1번 노인의료 서비스, 2번 노인건강관리사업, 3번 독거노인 보호사업, 4번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5번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네, 정답은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장기 요양 등급 외자예요. 외자. 우리는 맨날 장기요양 등급자만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아니 등급자가 안 나오고 또 등급 외자가 나왔네? 그러실 수도 있는 문제. 제가 이 80문제를 보면서 기존의 문제와 비슷한 것도 많지만 기존에 내지 않았던 곳곳에서도 좀 출제를 하셨구나 이런 생각으로 사실 80문제를 다 훑었거든요. 네, 근데 요런 6번 문제는 약간 그런 거예요. 평상시에 많이 출제하는 영역이 아닌 부분에서 문제를 만든 거예요. 원래 국어고시는 교과서 안에서 다 낼 수 있어요. 예, 저희가 특강을 하고 요점 정리를 하고 뽑아내는 것은 사실 한 60%, 70%만 근접한 문제인 거고 나머지는 네, 저희가 찍지 않아도 또 문제 나옵니다. 어느 강사가 100%다 찍을 수는 없어요. 출제원이 아니니까. 그래서 수업 시간에 충실히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럼에도 사실 불구하고 이런 문제 몇 개 틀린다고 네, 그죠? 떨어지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 6, 70%만 맞춰내도 합격에 문제가 없어서 처음 보는데요? 이런 문제 4, 5문제 들어간다고 사실 합격에 크게 좌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주 풀어내지 않은 문제라 당황하셨겠지만 당황하지 마세요. 천천히 생각하시면 충분히 다 푸실 수 있어요. 자,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6번에 문제 포인트를 찾아내는 거죠. 뭐냐면 장기요양 등급 외자예요. 자, 우리가 등급 외자한테서 시행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있냐는 거죠. 네, 자, 우리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게 있어요. 지자체.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하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서 하냐면 여기서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렇죠? 네. 그래서 지자체에서 등회자한테 등급 외자한테 하는 서비스 영역이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걸 찾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과 관련된 일을 진행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건강과 관련된 일을 진행하는 사업이 2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지금 정답에 있는 건강관리 사업이 있고요. 이렇게 공단은 2개 사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건강관리 사업을 하는 거고, 그쵸?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를 하는 거냐면, 만성질환자. 이게 2번째 거예요. 만성질환자. 그래서, 자,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 간단합니다.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장기요양 등급 외자에게 등급에서 떨어지신 분, 그죠? 등급 외자에게 시행하는 등급 외자에게 시행하는 서비스는 크게 2개가 있습니다. 그 2개가 하나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게 있고 하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은 크게 2개예요. 하나는 건강관리 사업이 있고 하나는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사업이 있고 그 건강관리 사업 안에 건강을 관리하게끔 하는 거니까 무엇을 하는 거냐 체조, 게이트볼, 스트레칭, 탁구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거는 건강 관리를 하게끔 하는 프로그램들을 주는 거니까 2번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럼 만성질환자는 어떤 걸 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만성질환자예요? 고혈압, 당뇨, 관절염 뭐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 건강 관리의 사업으로 정보도 제공하고 또 이제 뭐 건강 관리도 좀 해드리고 가셔서 뭐 혈압을 잰다든지 당뇨 체크를 해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내용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사업이 답이 되시려면 고혈압, 당뇨, 관절염 이런 분들 건강관리를 해준다? 그럼 여기가 맞아요. 그럼 이제 또 하나가 남아있어요. 지자체.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게 있어요.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노인 복지관 사회복지 이런 사회복지관 뭐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되는 게 아니라 등급 외자 중에서 소득, 가구 소득, 중가구 소득 또는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이제 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거 하나, 공단에서 시행하는 거 하나, 공단에서 하는 건 건강관리 사업과 만성질환자 사례가업, 지자체에서 하는 건 기본 서비스, 돌봄 기본 서비스, 돌봄 종합 서비스, 노인복지관 이런 것들 진행할 거예요.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생각이 잘 안 나시면 교과서를 한번 좀 찾아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노인장 요양보험 등급자 끝부분에 외자에 관해서 간단히 나온 데가 있어요. 네, 제가 지금 페이지를 안 적어놔가지고 네, 댓글에다 달아드릴게요. 6번에 네, 저기 네, 교과서 페이지는 어느 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댓글에 달아드릴 테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갈게요. 자, 7번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의 원칙을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에게 욕창 드레싱 서비스를 제공한다. 2번 대상자의 사생활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3번 대상자 상태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4번 계획된 서비스 외에 임의로 서비스를 추가한다. 5번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 습관을 확인한다. 예,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여긴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자, 욕창 드레싱은 간호행위라 요양보호사는 시행할 수 없고요. 네, 사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비밀 보장해 주셔야 되고. 상태와 관계없이 하면 기계적으로 하시는 거니까 상태 확인하시면서 하셔야 되고. 계획된 서비스, 임의로 서비스를 추가한다. 네, 요양보호사는 추가하실 수 없어요. 계약자가 센터장님이니까 네, 센터장님에게 보고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8번입니다.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하기 위해 식사,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1번 관찰자, 2번 상담자, 3번 옹호자, 4번 정보 전달자, 5번 숙련된 수발자. 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요양보호사 역할에서 문제가 출제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도 숙련된 수발자, 일단 수발자의 뜻을 아시면 수발자는 손과 발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숙련된 지식과 기술로. 보통은 지식과 기술 이런 단어를 좀 붙여주는데 이번 여기 문제도 그런 단어를 쏙 빼버렸어요. 괜찮아요. 하실 수 있어요. 네, 왜냐 문제에 보니까 식사나 목욕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대요. 네, 제공한대요. 어떻게요? 손과 발이 되어서. 그럼 찾을 수 있잖아요. 나머지가 헷갈리시면 정확한 것부터 지워 내려가세요. 관찰자가 되시려면 뭐를 하셔야 돼요? 변화, 관찰. 없잖아요. 상담자는 말벗, 의사소통 이런 게 나와야 되고요. 옹호자는 입장에서 편들어. 정보 전달은 말 그대로 정보를 전달합니다. 주고받고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아니요, 다 아니야. 그럼 맞는 거 5번 하나밖에 없어요. 헷갈리셔서 눈에 안 띄시면 잘못된 것부터 지워주세요. 그래도 정답 보입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9번입니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말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응으로 적절한 것은 자, 대상자 뭐라고 하나 보실게요. 나는 70평생 밥보다 간식을 많이 먹던 사람인데 여기 음식은 영 맞지 않네. 입맛이 없으니 기력도 없고. 네, 뭘 찾으라고 하는 걸까요? 예. 네, 그죠? 네, 공감이라든지 좀 친절하게 하시는 분, 뭐 이런 분들의 단어, 언어의 정답을 찾으시면 되는 거죠. 자, 1번 간식만 드시면 안 돼요. 2번 제 입맛에는 괜찮은데요. 3번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되실 거예요. 4번 제가 따로 간식을 준비해서 챙겨 드릴게요. 5번 힘드시겠지만 새끼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네, 정답은 5번이래요. 네. 답이 많이 헷갈리셨을 거예요. 그죠? 요즘 문제가 좀 그래요. 네, 우리가 교과서에 이런 예시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공감에 관한 또 뭐 대응에 관한 네, 가장 근접한 답안이 어떤 건지 사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참 애매해요. 왜냐면 사람마다 각자적인 생각이 있고 네,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정확한 사실 정답이라는 거 없어요. 여기도 근사히 답을 찾는 거예요. 근데 딱 봐도 간식만 드시면 안 돼요. 그렇죠? 제 입맛에는 괜찮은데요. 네, 좀 1번, 2번은 정확히 아닌 건 눈에 딱 띄시죠? 네, 다 그러셨을 거예요. 네, 김 교수도 그래요. 네, 이제 3번을 보면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되실 거예요. 이제 이분은 뭐라 그래요, 지금? 나는 밥보다 간식을 많이 먹었대요. 밥보다 간식을 많이. 그래서 여기 음식은 네, 뭐예요? 맛이 없대요. 입맛도 없고 기력도 없고. 그러셨어요, 어르신. 네, 네, 입맛도 없고 맛도 없고 영 입에 안 맞으세요. 네,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말에 대응할 수 있는 친절한 답안을 찾아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되실 거예요. 얘도 조금 뭔가 해결하기보단 공감을 해주기보다는 뭐 그냥 딱 이렇게 말하는 그런 네, 일반적인 대응 같죠. 네.
그 이제 4번은 제가 따로 간식을 준비해서 챙겨드릴게요. 요게 또 비슷한 답안입니다라고 말하실 수도 있어요. 네, 쉽게 말하면 그냥 코에 고면 코골이, 귀에 고면 귀걸이 문제와 같은데 실제 의원의 의도를 보자는 거죠. 그죠? 실제 의원의 의도는 여기가 포인트예요. 힘드시겠어요, 어르신. 네. 제가 출제 요원이 옆에 있어서 물어보고 싶어요. 네. 어떤 의도로 문제를 냈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출제요원하고 친한 게 아니니까 기존의 문제를 많이 봤던 내용으로 또 의사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답안을 가지고 이 답을 찾자면 무엇 때문에 정답이 5번이라고 볼 수 있는 거냐면 딱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힘드시겠어요, 어르신? 힘드시겠어요? 이거 공감이라는 거잖아요. 힘드시겠어요? 뭐가 힘들어요? 밥이 맛이 없대요. 그죠? 입맛이 없어. 기력도 없고, 맛도 없어. 나는 밥보다 간식을 더 좋아하는데, 어르신, 그러셔서 많이 힘드시겠죠? 힘드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걸 공감을 먼저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도 어르신, 새끼를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보면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네, 굳이 정확한 답을 찾자면 5번이 가장 정확하다라고, 근접하다라고 감히 김 교수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또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선생님들도, 네, 공감. 앞에 위의 상황의 어르신께 공감할 수 있는 대응에, 네, 그런 감정을 알아주는 문장이 어디 있는지를 좀 찾아내시면 네, 가장 근접한 정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 네, 봅니다. 생각합니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10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알 수 있는 노인학대 유형은 네, 대상자가 건강이 악화됨에도 계속 술을 마신다. 요양보호사가 집안에 쌓인 쓰레기를 치우려 해도 오타 났어요. 네, 치우려 해도 완전 틀렸네요, 글자가. 치우려 해도 대상자가 거부한다. 네. 그럼 정답은요? 네. 하나. 네. 자기 발음이죠. 안 어려우시죠? 네. 대상자 건강이 악해야 됐는데도 본인이 계속 또 술을 드시려고 어르신이 하신다는 거고, 쓰레기를 치우려고 해도 싫다는 거예요. 네. 자기 방임이죠. 자기 방임. 네. 이 유형은 어렵지 않게 푸셨을 거예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실론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은 보호자에게 폭언 및 신체 폭력의 위협을 받아 안전상의 이유로 업무를 중단한 경우 기관장은 요양보호사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1번 노인복지법, 2번 국민건강보험법, 3번 산업안전보건법, 4번 노인장 요양보험법, 5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네, 정답은요? 네,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여기도 기존에는 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시험 문제를 많이 출제했는데 이번에는 또 빗나갔어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만 아시면 돼요. 네, 뭐냐? 포인트는 기관장입니다. 기관장. 네, 우리가 산업안전의 보건법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있어요. 그죠? 그 기본의 정의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기본 정의가 뭐냐면 산업안전보건법은 기관장이 되셔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게 환경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해서 서비스의 그쵸? 근무 환경의 안전도를 확인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파트를 예전에 수업을 할 때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산업안전보건법은 나중에 기관장님 되셔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포인트를 드려요. 그렇죠. 네. 근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거니까 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주 메인이잖아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아직 정리가 또 더 안 되셨거나 또 이제 문제가 좀 이런 게 있었나라고 하실 때는 포인트만 잡아주세요. 산업안전보건법은 기관장님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한테 해주는 적용시키는 법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요양보호 선생님이 일을 하시다가 산업재해가 됐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본보험법이고요. 개념에 대한 정리만 하시면 또 푸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실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성희롱의 유형은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와 비유, 이상한 눈초리로 안말해달라고 조르기. 1번 사회적 성희롱, 2번 시각적 성희롱, 3번 언어적 성희롱, 4번 위계적 성희롱, 5번 육체적 성희롱. 예, 정답은요? 네, 언어적 성희롱이에요.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나 비유. 네, 그쵸. 외모를 가지고 평가해요. 아, 뭐 못생겼네. 몸매가 왜 저래. 다리는 또 왜 이렇게 작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우리가 콜라병 갖고 많이 얘기했었는데, 콜라병. 콜라병이, 네, 여자 신체 체격에, 뭐라고 해요? 체격이 아니라 그 몸매? 네, 약간 그런 거에 비유해서 많이 나왔던 건데,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 언어를 가지고 외모에 대해 평가를 한다든지, 또 뭐냐면, 네, 이상한 눈치 졸랐어. 안말에서 이렇게 만지는 게 아니라 해달라고 계속 조르는 거예요. 언어를 안마 해줘, 안내해줘. 또 뭘 갖고요? 이상한 눈초리를 가지고. 이 이상한 눈초리가 문제죠. 언어적 성의로. 사회적이다, 위계적이다 이런 말 잘 안 나와요. 시각적 성희롱이다,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그쵸? 네, 그래서 바바리맨 짠! 하고, 네, 이제 신체의 일부에, 그죠? 일부를 보여준다든지, 또는 편지글을 가지고 읽게 막 한다든지, 또 이제 영상물 있잖아요. 그런 걸 보여준다든지. 네, 육체적 성희롱은 안마하고, 그죠? 막 문질러다. 여긴 조르기예요. 조르기. 해줘, 뭐 이런 것들 있죠. 예. 근데 육체적인 거 껴안는다든지, 가슴을 만진다든지, 엉덩이를 싸든다든지, 그것도 육체적인 접촉이 있을 때 육체적 성희롱,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예,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3번입니다. 시설에서 대상자가 다른 대상자 성추행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큰 소리로 꾸짖는다. 2번, 가족에게 알리고 퇴소시킨다. 3번, 대상자 행동을 못 본 척한다. 4번, 동료 요양보호사와 대처 방법을 의논한다. 5번, 행위를 중단시키고 시설장에게 즉시 알린다. 정답은요? 네, 5번이죠? 네. 대상자가 다른 대상자 성추행, 동료 대상자 성추행했어요. 네, 대처는 정답 딱 들어주죠. 당장, 그죠? 네, 지금 중단시키고 즉시 보고를 해주셔야지만 되는 상황입니다. 네. 14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직업윤리를 준수한 사례는 1번 대상자 선별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2번 높은 장교양 등급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었다. 3번 대상자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 유어를 사용하였다. 4번 재가 방문 시 대상자가 없어서 다음 방문일을 메모로 남겼다. 5번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근무를 해달라고 사적으로 부탁하였다. 예, 정답은요? 정답은 4번이죠. 네, 제가 방문 시 대상자가 없어서 다음 방문일을 메모로 남겼다. 네, 선별하시면 안 되고요. 네, 등급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안 되고요. 유아 왕대죠? 네, 유아 사용할 수 없잖아요. 존칭어 쓰셔야 되고요. 대신 근무해달라고 하는 거? 네, 안 되잖아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은 15번입니다. 대상자의 가족이 복지연구 구입을 부탁했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복지연구를 대여해준다. 2번 직접 구입해 가져다 준다. 3번 대신 구입해주고 사례금을 받는다. 4번 복지연구 구입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5번 평소 알고 있는 업체에서 구매하도록 권유한다. 네, 정답은요? 네, 4번이죠. 여기도 유인, 알선, 대신 이런 거 다 안 돼요. 그래서 부탁했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보 제공, 구입과 관련된 정보. 이거는 교과서에서 복지연구 파트에서 배우셨죠? 네, 그 부분의 정보 제공은 가능합니다. 자, 16번입니다. 근골격계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전신 스트레칭 방법은 1번 상하 좌우 교대로 스트레칭한다. 2번 한 가지 자세를 5분 이상 유지한다. 3번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동작을 반복한다. 4번 동작과 동작 사이에 쉬지 않고 진행한다. 5번 스트레칭 된 상태에서는 숨을 최대한 참는다. 네, 정답은요? 1번이죠? 상하좌우 교대로 스트레칭한다. 그러면 2번은 5분 이상 유지한다. 근데 이게 왜 틀렸을까요? 교과서에 5분이요? 오, 너무 길어요. 그쵸? 네. 얼마에 하셔야 돼요? 10에서 15초. 네. 그 정도는 해야 근섬유가 늘어난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하시면 안 되잖아요. 네, 동작과 동작 쉬는 걸 권장하죠. 네. 숨을 최대한, 숨 차서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 잘못된 표현. 정답 1번입니다. 자, 17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1번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복용한다. 2번 분비물을 만진 후 휴지로 손을 닦는다. 3번 감염 증상이 나타나면 예방 접종을 한다. 4번 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멸균 장갑을 착용한다. 5번 임신한 경우 수두 증상이 있는 대상자와 접촉을 피한다. 예, 정답은요? 예, 5번입니다.
자, 일단 1번은 예방 차원에서 항생제는 권장하지 않아요. 치료제를 쓰셔야죠. 분비물 휴지로 하는 게 아니죠, 휴지로. 네. 비누로 가지고 손을 물로 깨끗이 씻으셔야 되고, 감염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예방접종 하셔야죠. 네. 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묘용장갑 낄 수 없어요. 묘용장갑. 그냥 장갑 묘용장갑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 5번이 정답이 되는 이유는 임신을 했다. 네, 수두라든지 풍진이라든지 그런 거와 접촉을 하게 되면 선천성 기형이 돼버려요. 그래서 네, 접촉을 피하셔야 돼요. 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임신 우리 아는 뭔 얘기야 그럴 수 있지만 또 요즘은 또 네, 젊으신 분들도 연구 선생님도 많이 하시니까 만약에 이제 임신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수두나 풍진이나 이런 분들과 접촉을 하게 되면 선천성 기형의 발생률이 높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접촉을 하지 않는 걸로 좀 피하셔야 돼요. 항체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없는 경우는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정답 5번입니다. 자, 18번입니다. 질병 A에 따른 영양관리 방법 B가 옳게 연결된 것은 1번 결핵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섭취를 제한해라. 2번 폐렴, 수분 섭취를 제한해라. 3번 대장암, 육가공품 섭취를 제한해라. 4번 신부전,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5번 갑상선 기능 저하증, 염분 섭취를 제한한다. 네, 정답은요. 3번입니다. 자, 단백질 섭취, 결핵은 단백질 섭취를 제한하는 말이 없어요. 지금은 우리 교과서에 써졌지만, 단백질 섭취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질환은 신부전이에요. 신부전. 네. 죄송해요. 생방송. 네. 3번인데 정지 버튼 도저히 못 눌러가지고, 그대로 누군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네, 우리 또 시험 보시기 전까지 건강하게 꼭 챙기셔야 돼요. 시험 보시는데 시험장에 가서 가기 전에 아프고 가고 그러시면 조금 컨디션 흔들리시니까. 네. 자, 이번에 폐렴이다.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폐렴 갖고 계시면 수분 섭취 권장하죠. 네. 그 다음 이제 대장암 육가공품 섭취 제한, 이거 맞고요. 네, 육가공품의 가공식품들을 섭취하는 장이 별로 안 좋잖아요. 자, 신부전이다. 수분 섭취를 권장하는 게 아니라 제한이 들어갈 테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다 염분이 아니고 수분일 테고, 혹시 이제 좀 외워두셨어요? 수분을 제한하는 병과 권장하는 병명이 있었는데 둘 중에 하나는 외워두셔야 되는 거고, 제가 권장하기로는 제한하는 걸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제한은요 몸에 붙는 부위가 있어요. 저는 의료인이라 사실 좀 쉽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의료인이 아니셔서 의학 지식을 이렇게 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어려우실 수 있다 생각은 들어요. 그래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그 정도는 갖고 있는 기본으로 선생님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자, 우리가 몸이 붓는 그 부위가 있죠. 간 부어요. 복수 차잖아요. 그래서 간경화 갖고 계시면 수분 섭취 제한이고요. 심장. 심장도 붙여넣어요. 혈액순환을 잘 부시켜가지고, 심장도 붙죠? 신장. 그쵸? 붙잖아요. 이건 뭐 다 아실 테고. 그 다음에 신장 옆에 있어요. 부신. 그래서 부신 기능 저하증. 그 다음에 갑상선. 이분들은 안 먹어도 부어요. 안 먹어도 막 살찌고. 그래서 심장은 신부전. 그쵸? 그 다음에 신장은 신부전, 부신 기능 저하, 갑상선 기능 저하. 여기는 좀 전 요걸로 외워요. 그래서 제한해야 되는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 부위가 간경화, 심장, 신부전, 신장, 신부전, 신장 옆에 부신 기능 저하, 갑상선 기능 저하. 안 먹어도 살쪄요. 이렇게 하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한하는 병명들을 좀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19번입니다. 만성기관지염 대상자의 가래 배출을 돕는 방법은 1번 해열제를 투여한다. 2번 심호흡을 한다. 3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4번 실내 공기를 서늘하게 한다. 5번 똑바로 누워 안정을 취하게 한다. 정답은요? 2번이죠. 자, 여기의 문제는 가래를 배출하는 거예요. 가래를 뱉어내게 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해열제는 열을 내리게 하는 거고, 수분 섭취를 제한하시면 안 되죠. 수분 섭취를 많이 하셔서 가래를 묽게 하셔야지만 가래가 묽어서 잘 빠지니까 제한이 아니라 권장일 거예요. 서늘하게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요. 좀 습도를 맞춰주는 게 더 좋죠.
똑바로 누워서 하는 건 별로 없어요. 예, 가래를 똑바로 누워서 가래 안 뱉어져요. 그렇죠? 좀 체위를 변경하셔서 예, 우리가 배우셨던 반자위라든지 이런 체위가 훨씬 더 가래 배출 돕는 거고요. 심호흡 하셔야 돼요. 심호흡하고 또 우리 교과서에 나오죠. 기침. 네, 저 심호흡이나 기침을 해서 가래를 배출시켜주는 방법. 정답 2번입니다. 자, 20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질병은 관절 연골의 마모와 관절 조직의 퇴화, 계단 오르내릴 때 심한 누르는 통증, 1번 골수염, 2번 골다공증, 3번 골련화증, 4번 고관절 골절, 5번 퇴행성 관절염.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자, 일단 딱 문제를 보시는 순간 보기를 딱 보시면서 안 배웠어 이렇게 지셔야 돼요. 네, 의학은요, 안 배우면 절대 정답이 안 돼요. 네, 근데 골수염이나 골련화증 원래 의학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과에서는 안 배우셨잖아요. 그 다음에 고관절 골절 부러지는 건데, 네, 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헷갈리시더라도 둘 중에 하나였어야 되고, 자, 문제를 보시면 관절 연골, 나한테 연골, 연골에 물렁뼈가 닳아서 마모가 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절 조직이 퇴화가 돼서 네, 부딪혀서 아파요. 그랬으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정답입니다. 자, 21번. 복압성 유식음을 관리하는 방법은 1번 체중을 조절한다. 2번 매시건 화장실을 간다. 3번 꽉 조이는 옷을 입힌다. 4번 규칙적으로 줄넘기를 한다. 5번 섬유소가 적은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자, 복압성 요실금이 뭐예요? 복부에 압력이 올라가서 생겨요. 네, 그쵸? 그래서 복부에 압력이 올라가는 것 중에 우리가 네, 기침이라든지 재채기라든지 줄넘기라든지 줄넘기 하면 안 되네요. 네, 꽉 조이는 옷. 아, 올라가요. 복부에 압력. 그죠? 네, 그러면 또 하나 이거죠. 체중. 복부 비만이면 그죠? 복부 비만이면 위에서 찍어 누르니까 복부에 압력이 많아요. 네, 그래서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체중을 조절해서 복부의 몸무게만 좀 줄여놓으셔도 요식은 훨씬 좋아지는 방법이고요. 매시간 하신 복합성 요식음이 매시간 하시간 되지 않아요. 복부의 압력을 줄여주셔야 되니까 섬유소가 적은 거 먹으면 변비 걸리죠. 변비 걸리면 복압 올라가요. 그래서 직장이 꽉 차서 방칼 막 찍어 누르기 때문에 그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2번입니다. 노화에 따른 피부계의 변화는 1번 손발톱이 얇아짐, 2번 머리카락이 굵어짐, 3번 피하지방이 증가함, 4번 이과 뺨에 털이 증가함, 5번 모근의 멜라닌 세포가 증가함. 정답은요? 김 교수가 늘 강조하고 찍은 거 나왔어요. 네. 네, 그죠? 김 교수가 늘 찍었던 거잖아요. 늘 강조했던 거잖아요. 증가되는 애들 빨리빨리 외워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증가되는 애 중에서 피부계에서는 뭐 있었어요? 나왔네요. 이과 뺨에 털이 증가합니다. 그죠? 그럼, 이거가 증가인데 그냥 보이면 답이 보여요. 이렇게 감소되고 대부분이 다 감소되지만 증가되는 애가 있다는 걸 외워두시면 순식간에 답이 4번이다. 그냥 체크할 수 있어요. 나머지 4가 안 읽어도 사실은요. 증가 이거 아닌데 틀렸고요. 증가 이것도 아닌데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이름 나와. 다 감소잖아요.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손발톱은 어떻게 얇아지는 게 아니라 두꺼워져서 그죠? 자르면은 부스스스스 가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얇아지는 게 두꺼워지는 거죠. 외우시면 0.1초 만에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직 다 안 해보셨으면 특강 강의 돌아가셔가지고 소화기계 증가, 쓴마, 신마, 호흡기계 증가, 기관지내 분비물, 심혈관계 증가, 심혈관계 증가, 심장의 근육이 두꺼워지나 탄력성은 떨어져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제 생각나시죠? 그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23번입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욕창을 예방하는 방법은 1번 6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한다. 2번 격일로 피부 상태를 점검한다. 3번 침대 시트는 주름지지 않게 유지한다. 4번 목욕을 한 후 전신에 파우더를 바른다. 5번 물수건을 대주어 피부를 촉촉하게 한다. 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그쵸? 6시간. 오, 너무 길어요. 2시간마다고요. 격일로 매일 파우더 요즘 안 쓰잖아요. 화학물질이 그 땅구멍을 막 막아서 그죠? 오히려 더 피부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물수건을 대줬으면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꼭 닦아주세요. 촉촉하게 하면 그 습기 때문에 미세먼 번식이 빨라지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4번입니다. 노인 대상자에게 대상포진이 발생하는 원인은 1번 비만, 2번 피부 건조, 3번 면역력 저하,
4번 혈액순환 장애, 5번 신장기능 저하. 네, 정답은요? 네, 3번이죠. 대상포진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면역력 저하예요. 그분들이 노인이라서. 노인한테 많이 발생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25번입니다. 선망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큰 소리로 대화한다. 2번 신체 활동을 억제한다. 3번 가족의 방문을 제한한다. 4번 가족 사진을 심장 가까이 둔다. 5번 밤에는 커튼을 치고 불을 끈다. 정답은요? 네, 4번이죠. 큰 소리 하시면 안 돼, 큰 소리. 큰 소리는 별로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해요. 낮은 음조에 단호하게 낮은 음조로 그쵸? 네, 딱딱 정확하게 설명하셔야 되고 신체 활동 억제하시면 안 되죠. 가족 방문은 제한하시면 안 돼요. 가족을 방문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면회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진압력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죠. 가족사진이라든지 달력이라든지 시계 같은 거 가까이 두는 거고 밤에는 불을 끄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6번입니다. 손해가 손상된 뇌졸중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번 빈맥, 2번 안구 통증, 3번 전신마비, 4번 균형감 상실, 5번 기억력 장애. 예, 정답은요? 네, 몇 번이요? 네, 4번이죠. 외우셨어요? 제가 뇌졸중의 증상이 시험 문제 많이 난다고 그랬죠. 그렇죠? 뇌졸중의 증상. 네, 근데 외우셔야 될 게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전신마비. 예, 외우신 분은 답이 나올 거예요. 바로 뇌간. 뇌간이라는 부위가 뇌졸중이 오면 전신마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 손해에 뇌졸중이 오면 균형각 상실. 네, 이게 이제 또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래요? 운동실조증. 운동실조. 비틀비틀 술 취한 사람처럼 걸어 다녀요. 네, 그래서 운동실조라든지 또는 뭐 어지러움, 심한 어지러움이라든지 네, 이런 증상들이 손해 담당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손해가 사람의 신체의 균형을 담당하게 해요. 균형. 네, 그래서 거기에 손상이 됐으니까 예, 우리가 균형감을 상실합니다. 이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이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예, 이런 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외우셔야 될 게 좌측내. 그렇죠. 싫었죠. 오늘 시험 보시고 이제 실습 강의 들어오신 선생님들 계세요. 제가 이제 오후에 그 영상 강의 실습반에 들어가시는데 너무 훌륭해요. 우리 선생님들. 자랑스러워요. 저희 제자들이라는 게. 예, 왜냐면 시험을 보셨는데도 다 안 잊어버리셨어요. 치매 공부 다시 하고 뇌졸중 공부하면서 제가 질문하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자측내에 뇌졸중이 오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실합증이요? 라고요. 반 이상 선생님들이 큰 소리 대답해요.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마음이 뿌듯해요. 네, 그쵸. 제가 많이 강조를 했었죠. 지읒과 시읒이 비슷하니까 네, 짝꿍으로 외워두세요. 이렇게 여러분도 네, 외우시고 시험 보시고 또 시험 합격하시고 영상 강의 들어오실 때 제가 질문하면 또 답하시고 네. 삼사람 화이팅! 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27번입니다. 노인이 운동을 꺼리게 되는 신체적 변화는 1번 폐활량 증가, 2번 골밀도 증가, 3번 심장의 수축력 증가, 4번 근육 피로도 감소, 5번 자극에 대한 반응 감소. 네, 정답은요? 네. 여기도 눈에 안 들어오시면 아닌 것부터 지웁시다. 네. 그죠? 호흡기계에서는 폐활량이라는 게 나왔었죠. 호흡기계에서 기관지 내 분비물 증가 빼고 싹 다 감소해요. 이렇게 이거 감소해요. 폐활량. 폐활량은 폐에서 활량, 폐를 돌리는 그쵸? 파워, 힘 그런 것들이 네, 산소가 돌아가는 양들이 얼마나 있냐 이거를 이제 양을 측정하는 건데 당연히 누이는 감소가 돼요.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차거든요. 골밀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골다공증이잖아요. 심장의 수축력 아니요 감소돼요. 짜증은 줄어든단 말이에요. 피로도요? 여기는 감소가 아니라 증가죠. 네, 근육 피로도가 금방 쉽게 올라가서 운동을 잘 못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네, 5번. 자극에 대해 반응이 떨어져요. 네. 자, 28번입니다. 대상자 수면을 돕는 방법은 1번 알코올을 섭취하게 한다. 2번 저녁에 과식하지 않게 한다. 3번 낮에 졸고 있으면 이불을 펴준다. 4번 취침 전에 집중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한다. 5번 잠이 안 올 경우 편한 시간에 취침하게 한다. 네, 정답은요? 네, 2번이죠. 알코올, 수면 방해돼요.
낮에 졸고 있으면 일을 해준다. 주무세요? 아, 그럼 나쁜 바뀌시잖아요. 집중할 수 있는 일? 안 돼요. 집중할 수 있는 일하면 잠을 못 자요. 그렇죠? 네, 그 일에 집중하려고 잠이 안 온다고 편한 시간대에 집중하기 없는 시간의 수면 패턴에 예,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정답은 2번이 제 답을 받습니다. 네. 29번입니다. 노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성적 문제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당뇨병은 발기부전을 일으킨다. 2번 관절염은 오르가즘을 지연시킨다. 3번 뇌졸중은 성생활을 불가능하게 한다. 4번 알코올 과다 섭취는 성기능을 향상시킨다. 5번 질 분비물 증가로 성교 시 통증이 감소한다. 네, 정답은요? 네, 1번이죠. 1번. 네. 하도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이제. 네, 우리가 당뇨를 갖고 있으면 남자분들은 발기부전, 여자분들은 질 감염이나 질 분비물의 증가. 네. 관절염과 오르가즘에는 그 문제가 없어요. 뇌졸중은 성생활을 불가능해, 네, 뇌졸중이 네, 불가능해 하지 않아요. 추가적인 네,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요. 알코올 과다 섭취는 성기능을 감소시켜요. 이게 여기요. 알코올 과다 분비가 되면 오르가즘을 지연시켜요. 지금 줄 분비물의 증가까지 맞는데 성교시 통증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는 거잖아요. 정답 1번입니다. 자, 이제 얼추 다 오셨어요. 조금만 힘내세요. 30번입니다. 혈압약과 함께 섭취했을 때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오래 오셨어요? 네. 연구에서도 내네요. 그쵸? 잘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앞으로 익혀도요. 자, 일단 정답은 1번 인삼, 2번 루테인, 3번 리놀렌산, 4번 프로바이오틱스, 5번 오메가3 지방산. 네, 정답은요? 네, 인삼입니다. 인삼, 또 있죠. 홍삼. 네, 인삼이나 홍삼 같은 것들을 혈압약과 같이 먹으면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부작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가 상의하고 좀 드시는 걸 권장하는 거고요. 자, 일단은 여기는 제가 페이지를 적어왔거든요. 네, 페이지 209. 네, 아마 하시고 문제 보시고 네, 집에 가셔서 또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미처 아직 확인이 안 되신 분들은 209페이지를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루테인은 없어요. 루테인은 교재 없는 얘기고 자 리놀렌산 그 감마 리놀렌산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거는 네, 혈전제. 네, 그래서 우리가 혈전에 문제가 있을 때 드시는 그 항혈전제를 네, 이 르놀렌, 감마리놀렌을 같이 먹게 되면 또 약효가 과잉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프로바이오틱스는 항생제를 먹었을 때 약효가 또 감소되는 부작용이 있고요.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 응고 옥시전을 먹었을 때 네, 약효를 과잉시켜요. 또 있죠? 네, 우리 시계 네, 알로에까지 있어요. 알로에도 이뇨제랑 같이 먹게 되면 네, 칼륨이 결핍되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9페이지에서 네,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31번입니다. 노인에게 10년마다 추가해야 하는 예방접종. 연수는 연수. 그죠? 1번 홍역, 풍진. 2번 폐렴고균, 결핵. 3번 인플루엔자, 백일해. 4번 파상풍, 디프테리아. 네, 5번 A형 간염, 대상포질. 네, 정답은요? 네, 정답은 4번이죠. 자, 제가 늘 요즘 중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연수 나오는 거 2개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10년 있고, 하나는, 네, 매년이라는 말 하죠, 매년. 네, 매년. 올해 유달리 문제가 많았던 매년 맞는 건데, 그쵸? 인플루엔자. 없어요. 없어요. 연수? 없어요. 그쵸? 네, 연수? 없어요. 그래서 인플루엔자하고 파상분 디프테리아 연수만 있는 건데, 10년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네, 4번입니다. 32번입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후 작성한 기록지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2번 식사량이 조금 줄었다. 3번 자주 대소변 실수를 한다. 4번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 보인다. 10번 오전 10시에 기저귀를 교환했다. 네, 정답은요? 자, 일단 기록지, 잘 쓴 기록지, 정확한 기록지 모르겠으니까 숫자부터 찾으세요. 숫자가 어디 딱 5번 안에 숫자가 있어요. 네. 원활했다. 어떻게 해요? 그죠? 예. 뭘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설명이 없잖아요. 조금? 얼마큼인데요. 숫자. 자주? 오랜만? 네. 다 구체적인 숫자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숫자가 있는 거가 몇 번인지 찾으시면 돼요. 5번 있어요. 정답 5번입니다.
33번입니다. 보고 내용이 복잡하거나 자료 보존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업무 보고 형식은 1번 구두 보고, 2번 대면 보고, 3번 서면 보고, 4번 수시 보고, 5번 원격 보고. 또 못하네요. 대면인데. 네. 자, 그럼 정답은요? 네. 정답은 서면 보고. 자료를 보존해야 되니까. 그쵸? 우리가, 나와 있는 것 중에, 그쵸? 구두 보고, 대면 보고, 전산만, 구두 보고, 서면 보고, 전산만 보고. 이런 건 없어요. 없는 건 사실 답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없고요. 문제 보시면 자료를 보존해야 되니까, 네, 서면으로 되어 있어야 자료 보관이 되죠. 정답은 3번입니다. 34번. 사전연명 의료 요양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의향서 작성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2번. 의향서 작성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3번. 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 4번. 연명의료 진단 의향을 명시해도 항암제 투여는 지속한다. 5번. 연명의료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 의향서 작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답은요? 네, 5번이죠. 철회 가능해요. 작성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등록기간에 등록해야만 효력이 발생해요. 그쵸? 작성과 동시가 아니죠. 등록기간에 등록해야만. 작성을 위해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 말기 환자 또는 19세 이상 성인이면 본인 스스로 작성할 수 있다라고 나와요. 그쵸? 네,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그 다음에 4번에 연명을 중단 의향을 명시 항암제 투여. 항암제 안 하죠. 네, 항암제 투여, 혈액투석, 심폐소생술, 인공기차구 그런 건 안 해요. 대신 뭐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라든지 뭐 영양 공급, 물 공급, 산소 공급 뭐 이런 것들은 하지만 얘는 치료의 목적이니까 진행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제 1교시 마지막 문제네요. 35번. 대상자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는 거야? 라는 반응을 보이는 임종적인 단계는 1번 부정, 2번 분노, 3번 수용, 4번 우울, 5번 타협. 정답은요? 네, 분노죠. 왜? 왜 보면 바로 이동하셔야 돼. 각 단계의 특징이 있어요. 부정. 네, 죽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요. 그죠? 분노는 화가 나는 거잖아요. 왜? 왜 하필 나야? 왜 지금이야?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긴 거야? 네, 그게 분노 단계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한테 막 화를 낸다든지, 그쵸? 네. 그 다음에 사람을 막 적대, 비난한다든지 막 그런 게 분노였고요. 수용은 나는 지쳤어. 체념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죠. 우울, 말 안 하고 조용히 있어요. 타협은요? 우리 아이가 시집갈 때까지 시간의 연장, 제3의 길을 택하는 거. 네, 그래서 여기서 왜 글자를 보시고 분노의 답을 치시면 됩니다. 네, 1교시 35번까지는 네, 요렇게 정리하고 1교시에서 제가 따로 이제 업로드 영상을 올려드리고요. 잠깐 쉬었다가 네, 2교시 36번부터 또 네, 진행하는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